공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정말 지금 뜨거운 8월인 것 같은데요. 날씨도 그렇고 PM도 지금 너무 뜨겁잖아요. 저도 어저께 오프라인 미팅 때 가서 너무 놀란 게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 또 해강로 사장님들께서 모이신 걸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또 놀랐는데요. 그만큼 이제 정소진 그룹장님께서 얘기하신 만큼 8월이 너무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행 보너스 달성의 시작이 8월이기 때문에 또 PM은 업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초기 직급자에게 여행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다른 네트워크 회사였다면 이 강의를 초기 직급자들한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주 성공자들만 사실은 여행 트립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이런 강의들이. 근데 저희 PM은 정말 초기 직급자들부터 유럽 여행 보너스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트립 달성을 그냥 여행의 진짜 그냥 의미보다는 내 성공의 진짜 이 첫 단계가 저 첫 단계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너무 좋고요. 또 CEO인 롤프소르 회장님께서는 정말 초기 직급자들부터 보상 플랜을 받을 수 있게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강의가 트립을 목표로 준비하시고 도전하시는 사장님들께 유의미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우선 이 VP를 달성하셔야 사실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트립들이 있기 때문에 VP 전략 예시를 많이 오늘 준비를 했고요. 사실 저도 VP를 2년 전에, 2년 제가 사업한 지 2년 8개월 차죠. 2년 전에 9월에 이 VP 윈터 리더십이라는 여행 보너스, 지금 사장님들이 지금 들으실 이 여행 트립을 달성하면서 사업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개가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M은 사실 이 네 가지 여행 보너스 트립이 있는 거 많은 분들이 사실 보상 플랜 강의를 통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유럽 회사다 보니까 독일 인근 유럽 국가들을 대부분 가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국가들이 4번 빼고 1번, 2번, 3번은 다 초기 직급인 IM, VP 직급만 달성을 하시면 이 고퀄리티를 초기 직급부터 갈 수가 있다는 게 저희의 큰 회사 보상 플랜의 사실은 메리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IM과 VP를 달성하셨을 때 이 세 가지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할 거고요. 또 그런 대우는 이제 롤프 소로 회장님 철학에서부터 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항상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도 요트를 살 수 있고 전용 비행기도 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고 온전히 회사 경영에 나는 올인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들과 전 세계 리더들과 이렇게 함께 여행 다니면서 나누고 싶다.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보상 플랜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여행 보너스를 설명하기 전에 굉장히 이 깊이 들여다보면은 다 감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PT까지 가시면 1번, 2번, 3번, 4번을 1년 매년 그러니까 1년마다 그냥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인생에 한 번을 가는 게 아니라 매년 여행을 네 가지를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VP라는 직급이 되시면 매년 세 가지 여행을 1번, 2번, 3번을 다 가실 수가 있고 또 IM이란 직급을 되시면 IM 직급 이상이시면 매년 유럽 여행 갈 수 있는 보상 플랜이기 때문에 나도 도전을 당연히 할 수 있고 내 파트너 회사님들도 같이 도전할 수 있는 사실 플랜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눠 드릴 건데요. 가장 빠르게 도전할 수 있는 게 지금 VP 윈터 리더십입니다. VP 윈터 리더십 올 12월에 가게 되시는데 VP 인터 리더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베를린하고 이제 프라하 여행을 가게 되세요. 그리고 체코 프라하 여행을 하면서 이 베를린에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갈라 파티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갈라 파티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연말에 갈라 파티를 하면서 내가 내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굉장히 크리스마스를 럭셔리하게 보내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곳에 가면은 이 그냥 갈라 파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코나 여기 체코에 간 사진인데 체코나 프라하를 같이 여행을 하게 되면서 아마 프라하는 계속 있을 거라고 전 들었거든요. 프라하를 경험하게 되면서 여행을 즐길 수가 있는데 이제 겨울 프라하 같은 경우는 저는 가보니까 정말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너무 아름다웠고 또 이제 같이 가잖아요. 저희 같이 사업을 하면서 내 파트너 사장님들, 스폰서님들과 같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더 의미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 프라하 시내에서 이렇게 그 뜨거운 와인이었죠. 뱅쇼. 뱅쇼를 마시면서 그룹장님들과 스폰서님들과 파트너 사장님들과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진짜 이렇게 운치 있게 이곳에서 같이 이 뱅쇼를 마시면 되게 진짜 운치 있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겨울에 로맨틱한 프라하를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VP가 VP만 되셔도 VP를 두 번 컨펌만 해도 이곳을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 기간이 8월부터 10월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지금 충분히 도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번 달에 스타트 하셔서 9월, 10월에 두 번 컨펌 하시게 되면 올 빠르게 12월에 유럽 여행을 경험하면서 회사의 스케일을 또 그곳에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는 이 VP 인터 리더십을 EVP 때 처음 가봤거든요. EVP란 직급으로 처음 이제 PM에서 여행 보너스를 처음 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인정식 죄송해요. 잠깐만요. 인정식 무대에서 너무 저는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담고 온 비전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거기 인정식 무대에 이제 막 PT, SP, GP, PP 막 다 이렇게 무대가 있는데 그 CL 무대부터는 막 챔피언 노래가 나오면서 굉장히 웅장하게 펼쳐져요. 웅장하게 펼쳐지는데 이 CL 무대에 그 챔피언 노래가 나오면서 그 전 세계 리더들이 막 함성을 엄청 지르거든요. 와 하면서 We are the champion 막 이 노래가 흐르는데 왜 가슴이 이상하게 뜨겁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을 때 그 EVP로 갔을 때 이제 SCL 무대를 제가 한국 사람 SCL 사장님 무대를 보게 됐어요, 처음으로. 근데 저는 그렇게 SCL이라는 어떤 EVP니까 아직 그걸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안 된 상태긴 했지만 그 무대를 보는데 갑자기 저는 어떤 무대보다 그 무대를 보는 순간 갑자기 제가 막 눈물을 흘렸거든요. 정말. 이 무대에 딱 가면은 그 클로즈업을 해요. 얼굴들을 다. 그럼 그 성공자들이 딱 올라가서 이제 무대에 서서 이제 눈이 딱 클로즈업 되는데 다 눈이 다 촉촉하게 되게 깊이가 그 눈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영향력을 끼쳤으면 저 무대에 올라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 저 무대 내 무대일 것 같다. 너무 쓰고 싶다. 약간 그런 어떤 제 가슴으로 이게 내려왔던 게 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날 저한테 SCL 돼야 돼, CL 돼야 돼, 뭐 GCL 돼야 돼. 누군가가 막 돼야 돼 말해보다 제가 그곳에서 딱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난 꼭 될래. 뭔가 이 미래의 항다연이 그 무대에서 EVP 항다연한테 너 될 거니까 힘내, 화이팅!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저는 그 미래랑 미래랑 현재랑 공존하는 느낌을 그 순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눈물을 막 그때 흘렀던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갖고 싶은 거는 그렇게 열정을 쏟지 않는데요. 근데 되고 싶은 거에는 진짜 이 열정과 잠재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되고 싶은 이 그룹의 리더, PM에서의 리더, 이제 많은 사람들의 돕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다는 그 꿈을 저는 그 베를린 윈터 리더십에 품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의 사업은 말 안 해도 알겠죠. 막 그냥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그냥 그런 막 달려나갈 힘이 생기고 나는 이미 그런 사람이 앞으로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이상한 에너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장님들이 이 유럽 여행 너무 좋지만 그런 비전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눈으로 보는 비전, 느낌, 그런 희열, 막 많은 리더들의 그런 함성과 우리 회사의 스케일, 그런 것들이 회장님들이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그런 시스템을 사실 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이 되고 싶은 꿈을 가슴에 이렇게 알게 해주신 것만으로 전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PM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사장님들도 또 꼭 그런 경험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말해도 모르실 거예요. 그곳에 가셔서 그거를 보셨을 때 그 감동이 반드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사장님들이 인생이 바뀌는 어떤 진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꼭 VP 윈터 리더십부터 진짜 저희 사장님들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VP가 되면은 또 내가 VP가 9월, 10월까지
어쨌건 컨펌을 하면서 IM 라인 직대로 두 라인을 만들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기간이 조금 길어요. 월드 투어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VP를 두 번 이상 이것 또한 컨펌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 윈터 리더십을 달성을 하다 보면 월드 투어는 자연스럽게 사장님들이 달성을 하시는 경험을 할 거예요. 조금만 내가 노력을 하면은. 근데 이 월드 투어는 12월에 가시고 바로 내년 3월에 또 바로 여행을 가시는데 이것 또한 VP 이상 직급 유지자도 갈 수가 있지만 내 배우자도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이곳이고 10일 동안 약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곳은 세계적인 클럽메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리조트인데 이제 회장님께서는 이제 이 클럽메드만 월드 투어는 무조건 클럽메드를 가요. 그래서 이제 본사 임원진들이 만약에 월드 투어 나라가 결정이 안 됐을 경우 클럽메드 전 세계 클럽메드 중에 안 간 곳이 어디일까요? 그렇게 나라를 맞추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클럽메드 5성급 호텔보다 더 하이 퀄리티인 클럽메드를 사장님들께서 경험을 하실 건데 그곳에도 그냥 경험을 떠나서 그 안에 가치가 엄청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곳에 가면 이제 팔찌를 하나 받게 되는데 그냥 모든 것이 프리패스예요. 사장님들이 돈 쓸 일이 없어요. 한마디로. 모든 경험과 모든 식사 어떤 경험 거기 있는 모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 그냥 내 팔찌만 보여주면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끼실 거고 아 내가 PM을 만나서 이렇게 인생이 점점 바뀌고 있고 내가 굉장히 귀한 사람이구나 나도 귀한 사람으로 살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월드 투어에서 또 경험을 하시게 되거든요. VP만 되시면. 그래서 올해 푸켓으로 가게 돼요. 푸켓으로 가는데 1인당 거의 숙박료가 하루에 뭐 1,0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그 하루 숙박료가 15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을 한번 제가 살짝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가는 클럽 메드 푸켓입니다. All the sunny days, but the light in my mind, by your side till the night. I don't want to end it now. You're driving me wild, just want you and I. All the sunny days, but the light in my mind, by your side till the night. I don't want to end it now. You're driving me wild, just want you and I. All the sunny days, put a light in my mind. All the sunny days, put a light in my mind.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클럽메드 푸켓의 모든 경험들을 이제 정말 이 팔찌만 있으면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월드 투어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카드를 인천공항에서 꺼내실 거예요. 돌아오시는 날 인천공항에서 꺼내실 거기 때문에 그런 여행까지 VP가 되셔도 저희가 다 같이 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럼 여행 보너스를 왜 달성해야 되는가를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죠. 근데 여행 트립은 저희한테는 회사의 방향성은 결국에 성공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름길이라는 거죠. 내가 PT까지 가기 위한 지름길은 회사 로드맵대로 내 회사 로드맵 설정되어 있는 시스템대로 한다면 그 성공을 빠르게 사장님들이 원하는 PT, SP, GP가 빠르게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역시도 사실은 저는 빠른 승급 보너스를 별로 생각하지 않았고 무조건 여행 트립 달성에만 완전 집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사업적으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겠다. 내가 뭔가 사업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이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일이 12월 윈터 리더십이다라는 전 생각을 했기 때문에 9월에 어떻게든 윈터 리더십을 달성해서 내가 그 해에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 해 1년이 넘어가기 전에 무조건 여행을 가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사업적으로 사실은 여행 보너스가 내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PM의 비전을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보상 플랜이 있는 그대로 되는 일이다라고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빠른 승급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 좀 애매하잖아요. 통장을 보여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여행 보너스나 카 보너스는 아무래도 보여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업적으로 내가 훨씬 활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빠르게 이 여행 로드맵대로 한다는 거는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제대로 가고 있다는 그런 어떤 성과의 지표였죠,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남들 다 갈 때 못 가고 이런 걸 저는 굉장히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달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누구도 아닌 나와의 승부였어요. 나와의 약속, 나와의 승부였기 때문에 정말 너가 여기서 성공을 하고 싶다고 마음먹고 왔다면 이 트립만큼 첫 번째 트립, VP 첫 번째 트립만큼은 너가 무조건 달성을 해야 돼라는 어쨌건 저와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약속을 지켜냈을 때 굉장히 큰 자신감이 올라가더라고요. 합리적인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런 자신감들이 또 현장에서 또 에너지로 나오고 그런 것들이 또 좋게 또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장님들께서 사업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또 내가 정말 나와의 승부에서 이긴다면은 더 큰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VP가 된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저는 사업을 1월에 시작했어요. 1월 1일 날 매니저가 됐고 그 해 9월에 VP가 이렇게 길게 저도 그렇게 빨리 가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VP가 이제 9개월 만에 VP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 터널같이 이제 뭔가 이 성과가 없이 그냥 직선으로 가는 IM으로 계속 이런 상태가 굉장히 오랜 기간 있었다는 거죠. 답답했던 시간들이. 하지만 저는 이 성과는 없었지만은 제 성장의 지표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시기가 이 1월부터 8월이거든요, 사실은. 1월부터 8월이고 그 사장님들한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혹시라도 나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VP를 어떻게 달성해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자신이 없어, 나 아직 파트너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지금 저같이 이런 VP 되기 전달일 수도 있어요. 이 8월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는 자신감을 갖고 이 8월을 보내신다면 정말 이렇게 긴 IM을 했지만 VP를 결국 해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또 얼마 안 되신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8월에 내가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전략적으로 내가 행동을 더 많이 해서 내가 행동이 지금 좀 부족했다면 행동량을 늘려서 9월에 VP 달성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뒤에서 좀 안내해 드릴 거고 그래서 사장님들이 지금 내가 성장을 했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도 제가 그때 저도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2월, 3월 이때도 지인들이 제가 PM 사업하는 걸 알았고 온라인에도 노출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누구도 저와의 그렇게 먼저 하겠다고 연락을 오지 않았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는 이상은. 근데 7월, 8월에는 에너지가 달라졌어요, 제가. 에너지가 달라진 게 온라인에서도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민정 사장님께서 2월, 3월에 봤을 때는 아무런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 7월, 8월에 제 인스타를 볼 때마다 뭔가 나도 하고 싶어. 나도 저 일을 하고 싶다. 나도 다현이처럼 할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런 에너지를요, 귀신같이 알아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저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거절당하고 파트너 언제 나와? 막 투잡자들 막 전업하지 않고 투잡하시는 분들한테 다 왜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여? 막 이런 시기였거든요. 도대체 언제 움직이는 거야? 막 이런 시기였는데 그냥 그런 거를 집중하지 않고 제 성장에 집중하면서 그냥 행동했어요. 행동하고 도전하고 뭐 블로그도 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뭐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인데 그것도 해보고 인스타도 도전해보고 별 난리를 별 행동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행동을 했더니 그런 에너지가 제 자신감이 더 붙어졌고 뭔가 누군가를 후원할 준비를 계속 했다는 거죠. 분명히 난 파트너 사장님이 생길 거니까 나는 이 기간 동안 내가 후원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준비했기 때문에 리더로서 굉장히 준비를 하면서 이때는 또 시스템에 저 혼자 갔지 누구랑 그렇게 같이 가지도 않았어요. 저는 혼자 시스템에 갔고 줌 미팅도 진짜 어떻게든 시간 빼서 정자세로 듣고 그래서 항상 그룹장님들이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반전이라고 반전이라고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다 이런 말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 시간이 경영 수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영 수업인데 어떻게 그 줌 미팅을 안 들어요? 그 귀한 줌 미팅을 이런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 시간에 완전 곡선으로
직진으로 올라가는 남들이 봤을 땐 제가 그냥 IM처럼 평지였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 자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성장하는 게.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들이 끌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VP가 되면서 파트너 사장님들 후원할 준비를 철저히 해놨기 때문에 엄청 후원을 했죠. 전국구로. 후원을 하면서 VP가 됐고 그다음부터는 핀업이 그냥 껑충껑충, 껑충껑충 지체 없이 그냥 더 자신 있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VP를 임계점이라 생각하시고 사장님들이 진짜 그냥 가짜 VP 말고요. 무늬만 VP 말고요. 프로모션 VP 말고 진정한 VP. 내가 지금 떠나도 진짜 이 포인트가 나오는 VP 같은 진짜 내가 내 파트너 진짜 있는 그런 VP 있죠. 그런 VP가 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VP셔도 내가 솔직히 내 마음은 알잖아요. 내가 진짜 VP인지 가짜 VP인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그 성장에 계속 집중을 하셔야 되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리더로서 계속 집중을 하셔서 그런 에너지들이 끌려오더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늦게 갔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VP부터는 사장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자부심을 가져셔야 되는 게 대표직이에요. 그리고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매니저, 세일즈 매니저, MM은 마케팅 매니저, IM은 인터내셔널 마케팅 매니저예요. 하지만 VP부터는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는 대표직이랑 이름이 바뀌어버리죠. 바뀌어버리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프레지던트였다가 나중에 PT부터는 프레지던트 팀으로 붙어요. 그러면서 실버 프레지던트, 골드 프레지던트 이런 식으로 팀이 붙죠. 그때부터는 C팀이 생긴 거예요. 팀이 붙었다는 거는 내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그룹이 확장됐고 팀이 어느 정도 생긴 건데 이 바이스 프레지던트는 말 그대로 내가 대표가 된 거예요. 대표 한 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표직이 된 거예요. 대표직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진짜 사업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팀을 만드시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조금 더 크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내가 이런 팀 조직을 만드는 그런 대표직이 됐구나. 그게 VP구나. 그리고 그런 VP가 되려면 내가 빨리 VP가 돼야 그런 팀을 만날 수가 프레지던트 팀 같은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급이 될 수 있구나. 그 스타트 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VP를 최대한 빠르게 도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VP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먼저 저는 VP까지는 사실은 사장님들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명단을 소진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빠르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IM 됐으셨을 때 그 명단 다 소진하시거든요. 그럼 그 내 명단이 끝나면 그 파트너 사장님들이나 소비자분들한테 소개를 받아서 그 명단까지 빠르게 같이 함께 그걸 소진을 해 나가시면서 이 눈덩이처럼 뭉치셔야 돼. 빨리 날 모아야 된다는 거. 팀원들을 빠르게 모으셔야 된다는 거죠. 부지런히 나의 명단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명단까지 소진을 하면서 후원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아직 조금 두려운 명단들은 또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명단으로 남긴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마음도 저도 알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 분들까지도 자신 있게 이제는 준비를 하셔서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사장님들이 직급 도전하는 파트너를 빠르게 찾으셔야 돼요. 그냥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소비자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직급을 도전하는 파트너. 왜냐면 파트너가 승급해야 내가 성공하는 사업인 게 그게 저희의 보상 플랜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직급 도전을 할 건지 그런 파트너를 빠르게 찾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현장에서 내가 이미 성공자인 것처럼 후원하고 미팅하고 그 에너지가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길을 열고 마음을 열거든요. 나는 아직 IM이지만 나는 MM이지만 내가 이미 성공자가 된 것처럼 그런 에너지로 이제 리크루팅을 하고 비전 제시를 하고 조금 자신 있게 그냥 사실은 말을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되게 잘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그때 IM 때 풀었던 보상 플랜 후원 가서 풀었던 보상 플랜 보면 되게 창피해서 볼 수가 없거든요. 창피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근데 제가 사장님 직급이 뭐예요 도대체? 라는 질문을 그때 제일 많이 들었어요. IM에서 VP 가기 그 시점에 도대체 직급이 그래서 뭐예요? 이 질문을 지금은 안 듣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질문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미 성공자가 된 것처럼 막 에너지 있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에 그 사람들이 막 끌려온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후원 미팅 가면은 막 착착착 다 클로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눈이 돌아 있으니까 이미. 그래서
어저께도 한민정 사장님한테 그때 뭐 회식 때 그런 얘기했어요. 왜 그때 11월에 그때 만났을 때 IM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한민정 사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만났을 때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무슨 반 미쳐 열정이 너무 넘쳤기 때문에 그 확신에 끌려가더라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그 이 PM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보고 내 에너지가 진짜 이렇게 충전을 해놓고 또 후원을 완벽하게 후원을 할 준비를 끝냈던 거죠, 사실은. 하지만 그렇게 잘하진 않았지만 자신감은 있었다. 네. 그리고 사장님들께서 이제 파트너들 왜 안 움직이고 소개를 안 해요? 뭐 어째요?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움직이게 하려면 내 파트너 사장님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움직이게 하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 사실 그분들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에너지가 200일 때 그 파트너 사장님들은 100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가 100이면서 파트너 사장님들께 200의 에너지를 원한다는 거는 사실 저는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PM은 본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내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말로써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내가 움직이면은, 내가 더 강력한 그런 에너지로 움직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전업자 밑에 전업자, 투잡자 밑에 투잡자가 나온다는 게 이 VP 전에 좀 빠르게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사실은. 사실 이게 결단을 하라, 전업을 바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상황이 있으니까는 전업을 바로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 철칙을 저한테는 철칙이었거든요. 전업자 밑엔 전업자, 투잡자 밑엔 투잡자 이건 철칙이었기 때문에 그럼 빠르게 전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업을 할 방법이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결단을 해야 전업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단을 안 하면 그 준비도 안 해. 그럼 계속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 그렇기 때문에 전업을 바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빨리 결단하고 그걸 좀 디테일하게 세워라. 계획을 세워라. 그 얘기거든요. 어, 근데 저는 요즘에 그런 뭐 엔잡러도 있고, 뭐 엠잡러, 투잡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리고 뭐 파이프라인 중에 이건 도구 중에 하나예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5억짜리 상가 월세 소득 정도,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수준은 그저 그렇게 하셔도 괜찮지만 만약에 사장님들이 이곳에서 성공자가 되고 싶고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원하고 진짜 뭐 큰 성공을 하고 싶다라면은 저희 회사는 PM이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PM은 진짜 이 경영자 대표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투잡으로 엔잡러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롤프 소르그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플랜 A를 끝내고 B를 해라. 플랜 B, 플랜 C 같이 갖고 갈 수가 없는 게 PM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조직이 진짜 생겨요. 조직이 생기고 유통 회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사업자 수준이 아니라 경영자 수준으로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장님들이 만약에 어떤 회사를 차리는 대표가 있어요. 그 대표가 자영업하면서 회사 차리는 경우 봤어요? 아니면 그 대표가 오전에 회사 다니고 저녁에 어떤 회사를 창립하고 막 이러신 대표 없잖아요. 완전히 시간 올인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큰 조직이 생기고 경영자가 되는 거고 진짜 내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PM도 역시 유통 회사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스케일이 그만큼 큰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곳에서 성공자가 되고 싶다면 사실은 N잡러, 투잡러로는 다른 네트워크를 알아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짜 만약에 결단을 빨리 하셔서 전업을 하셔서 집중을 하신다면 그만큼 나의 조직이 생기는 건 확실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VP가 되기 전에 이런 결단을 하셔서 전업을 바로 하지 않으셔도 그런 전업을 위해서 내가 PM 사업에 대한 목표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저는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VP 파트너를 사장님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VP가 된다는 거는 파트너를 후원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을 후원해서 VP 같이 성장시키고 승급시켜서 내가 VP가 된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내가 스폰서 없이 어디 미팅도 갈 수가 없고 누구를 후원을 할 수가 없다 하면은 사장님들은 사실은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벗어나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진짜 누군가를 후원할 수 있고 같이 못하더라도 내가 복제한 대로 그대로 이제 같이 후원하면서 거기 그 안에서 같이 성장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때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때 후원을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진짜 스폰서님들한테 기대지 말고 내가 IM까지는 좀 기댔다면 VP부터는 내가 정말 후원으로 나의 실력을 키우는 시간 그리고 또 파트너사님들 딱 처음 만났을 때 막 내가 이런 클로징하고 후원하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면 굉장히 또 멋있잖아요. 스폰서님한테 계속 기대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는 사실은 비전이 안 되잖아요. 그들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준비가 돼 있으셔야 그리고 후원을 하셔야 IM을 직급을 그들을 IM 직급, MM 직급, SM 직급 승급 제조기가 되면서 같이 동반 성장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나의 성장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VP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 나오고 초대자들이 나오면 시스템 초대에 적극 활용하셔야 되는데 저는 시스템 초대 저는 아직도 집중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리고 시스템 초대도 전 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대도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그때 제가 VP 갈 때는 VP 갈 때 그 사업 정말 초반에는 이 운전기사처럼 정성으로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이런 식으로 좀 시니어 사장님들도 있으니까 체력이 떨어지면은 아프다고 하실까 봐 아프다고 하실까 봐 또 항상 차로 또 운전도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 세미나 끝나고 저랑 뭐 해요? 어떤 이벤트적인 스페셜한 그런 경우 저랑 뭐 해요? 저랑 어디 가요? 저랑 밥 먹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시스템이 올 수 있게끔 최대한 뭉칠 수 있게끔 그거 노력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거기에 더 집중해서 했던 것 같아요. 예, 집중해서 해서 내가 줄 수 없는 비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그 시스템에서 성공자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이 가슴을 떨리게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전 초대에 적극 활용했고 또 저는 초대자가 없어서 저 혼자 갔어요. 거의 6개월 이상 혼자 갔는데 저는 PM이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런 경영 수업, 성장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리더로서 그룹 리더가 돼야 이곳에서 성공자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룹 리더가 물건을 막 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붙들지 않겠다는 거는 나는 경영 수업을 받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으로 남겠다. 저는 이 소리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붙들지 않고 경영 수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룹 리더를 포기하고 그냥 물건 판매로 그냥 나는 끝내겠다. 그런 그 정도의 로열티만 받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사장님들의 성장에 굉장히 활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분들 있죠. 하고 싶은 말, VP 되시면서 이제 막 IM 때도 그렇지만 VP, EVP 제일 심해요. 하고 싶은 말 막 잔소리 엄청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때 약간 잔소리를 갑자기 파트너들 생기면서 막 뭐 답답하고 부족하고 막 하고 싶은 말 많죠, 사실은. 근데 정말 잔소리는 금지인 게 어제도 그룹장님 어제 강의에서도 그러잖아요. 여기 자크 채우 자크 채우라고. 그러니까 저도 막 여기까지 차오를 때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 말 사실 진짜 할 수 없는 게 우리는 돈을 주고 직원을 고용해도 요즘엔 잔소리하면 다 떠나요. 직원들도 떠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윈윈 관계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이 이끄는 게 경영 수업을 받아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돈을 주지 않은 채로 월급을 주지 않았는데 이끌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돈을 주지 않고 누군가를 이끌어야 된다는 거. 그 사람들 사장님이 월급 주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파트너들이. 파트너들이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윈윈 관계인 거죠. 사실 감사한 사람들이 귀인이고 윈윈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잔소리하지 마시고 시스템에서 그냥 느끼게끔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상하 관계가 아니라 윈윈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칭찬으로 잠재력을 펼칠 수 있게 그리고 내 성공처럼 아이디어도 좀 드리고 영감도 드리고 온라인 좀 어려우면 나도 못하지만 같이 해보자. 막 이런 마음으로 좀 다가가시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 제가 잔소리 잔소리를 좀 안 하려고 잔소리 하고 싶을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는데 좀 생각을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트너 사장님 중에 예를 들면 뭐 너무 헌신을 안 해 파트너들한테 아니면 자기 성공만 알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여기까지 잘 오르잖아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헌신을 안 하시? 조금만 헌신하면 더 되게 잘 되실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잔소리를 할 때 그럴 때는 제가 야,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내 탓으로 돌리는 거죠. 오히려 저를 다시 들여다보여. 왜 저러시지? 내가 뭔가 사랑을 못 드렸나? 혹시 내가 더 챙기고 애정을 드리지 못해서 사장님들이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그런 마음이 요거밖에 못 주는 건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저분이 지금 좀 뭔가 좀 내가 사랑을 많이 못 줬나 보다 더 덜 챙겼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 탓으로 돌리고 나의 부족으로 돌리니까 잔소리하기보다는 미안해지면서 짠하고 또 오히려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런 마음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한번 그렇게 마음을 바꿔보신다면 잔소리가 약간 사랑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 후원에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제 VP 가실 때는 막 진짜 후원을 그때 많이 후원을 저도 그때 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후원 요청을 안 해서요.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후원 요청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배려하시는 분들은 특히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뭐 도울 거 없어? 도움 드릴 거 없어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저는 다가갔던 것 같아요. 뭔가 이런 다가가야지 좀 편하다는 걸 알아야지 그들도 후원에 자꾸 요청하고 바지끄레기에도 붙들지 안 그러면은 불편하다고 생각도 건의를 주는 순간은 불편하게 멀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너 옆에 있어, 도울 준비가 돼 있어라고 항상 그렇게 좀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게 꼭 직대만이 아니라 그 밑에까지 다 그렇게 좀 한다면은 오히려 그게 더 팀워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거부하시는 분들은 지나가는 길에 텀블러 좀 드릴 게 있는데 잠깐 들려도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간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다가가려고 먼저. 그러니까 안 다가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분들은 성공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약간 또 리더형일 수도 있지만 안 다가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항상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먼저 다가가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PM은 결국 인간 경영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정성과 헌신이 시스템 초대도 있어야 되고 시스템 초대에도 헌신이 있어야 되고 후원에도 헌신이 있어야 되고 모든 거에는 진짜 이 헌신과 진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을 얻는 일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전략이고 전술이고 마음을 얻는 게 결국에는 사실은 전략이고 전술이죠, 사실. 예, 그래서 항상 그냥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면은 정성과 헌신을 더 집중하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먼저 좀 쉽게 수월하게 넘어가는 경험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를린 윈터 리더십 달성 중에서 지금 이제 또 자세히 말씀드리면 8월에 지금 윈터 리더십을 달성을 좀 갑자기 얘기하는 거 갑자기 이걸 넘어가긴 했지만 8월, 9월, 10월 중에 VP를 두 번을 컨펌하시면 12월에 베를린을 가시게 되실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8월에 하시면은 9월이나 10월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죠. 그리고 9월에 하신 분들은 10월에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연달아 하기가 조금 버겁다고 느끼시면 이번 달에 미리 해놓으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9월에 하시고 10월에 하신 분들은 또 11월까지는 VP를 유지하시거나 아니면 9월에 하시고 또 액티바이즈 행사가 있잖아요. 9월에 또 11월에는 액션팩이 있습니다. 이때 프로모션을 활용해서 9월, 11월에 또 컨펌까지 하시면 이제 월드 투어까지 같이 가실 수가 있어요. 월드 투어까지 같이 가시면서 이 다음 6월에는 IM은 당연히 넘었으니까 IM 인센티브 투어까지 같이 가시게 되기 때문에 12월에 유럽 가고 3월에 또 월드 투어 가고 그 3개월 뒤에 바로 유럽 원하시는 런던이나 뭐 스위스나 원하시는 곳으로 설정해서 베를린과 함께 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VP를 8월에서 11월까지는 사실은 뭐 이것만 하려고 달성한다기보다는 계속 성장을 해야죠. VP를 하셨으면 이제 여기서 EVP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시면 너무 좋죠. 사실 저는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찍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 내가 VP 했으면 10월엔 3만 포인트 해야지. 그리고 5만 포인트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스타트 점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서 성장하시면은 이 세 가지 트립을 모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 월드 투어 세 가지를 다 가시려면은 이렇게 VP는 2만 5천 포인트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직대로 IM을 두 가지를 달성하셔야 직대로 IM을 두 명을 컨펌을 하시면 월드 투어까지 세 가지 트립을 갈 수가 있어요. 11월까지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나 도전 가능하고요. 그렇게 직대를 만들면서 내가 IM으로 같이 동반 성장을 하다 보면 또 반드시 옆에 또 사이드 라인이 또 그 에너지에 딸려오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직대 두 명을 나와 함께할 두 명을 찾아서 VP까지 가시는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 또는 이런 식으로 IM 한 명 찾으시고 MM 두 명 찾으셔도 요렇게 VP 달성 가능한데 이렇게 찾으시면은 이제 월드 투어는 아니라 독일 유럽까지만 두 가지는 갈 수는 있겠죠. 12월이랑 6월. 그렇지만 내가 11월까지 이 과정을 또 옆에 과정을 하신다면은 월드 투어까지 갈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저는 마지막 방법으로 VP 달성했던 것 같아요. 나와 함께할 파트너 사장님들을 찾고 또 이 같은 그때는 또 이제 아는 인맥이었기 때문에 그
인맥들 중에 명단이 겹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 혼자 PM 좋아 좋아 할 때보다 같이 그 안에서도 같이 좋아 좋아 하니까 군중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딸려오더라고요. 같이 인맥이 또 동일한 인맥이 겹칠 경우. 그래서 더 리크루팅이 더 훨씬 수월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도 몰리겠죠. 그쪽 이제 인맥들이. 그러면서 이제 같이 또 함께할 전업할 함께할 전력을 다할 파트너를 한 명이 또 나오면서 이렇게 셋이서 팀워크로 완벽하게 이 VP를 이뤄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드에 잠자고 있던 투잡자 파트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에너지에. 그리고 또 그런 걸 보면서 나도 할래 그런 분들이 또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짜 소비자보다는 나와 함께 뛸 파트너를 찾는 게 지금 너무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VP 직급부터는 내 파트너가 매니아에서 리더로 변하는 시점이라고 사실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니아들만으로는 VP 가기는 어렵고 리더가 내 파트너, 나와 함께 뛸 전력을 다할 같은 마음이 열정 온도가 똑같은 파트너가 나와야 같이 승급을 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VP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100명의 소비자보다 한 명의 리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100명의 오토십 소비자에서 레버리지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지만 한 명의 사업자, 열정적인 한 명의 사업자는 100개의 오토십을 끌고 오세요. 100개의 오토십을 정말로. 예. 원래 리더로 이렇게 뭉치기 때문에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오토십에 집착을 하고 있지 않나. 제품 유통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 않나. 내가 이 회사와 비전과 보상 플랜을 반드시 전달하셔서 같이 함께할 사업자를 찾으셔야 8월에 이런 사업자를 얼마나 몇 명을 찾았냐에 따라서 9월에 레버리지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을 찾았다고 그렇게 9월에 레버리지가 확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사업을 하면서 오토십 개수가 멈춰 있을 때가 있고 확 늘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새로운 피가 수혈될 때, 새로운 사장님들이 영입되면서 사업자들이 영입되면서 그 안에서 막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막 들어올 때보다 사업자들이 막 들어올 때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보상이나 비전을 반드시 전달하셔서 나와 함께 해보자 같이 뛰어갈 파트너를 찾으셔야 그게 진짜 많지 않아도 반드시 레버리지가 일으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사업을 할 때 최초에 A라인을 세팅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민정 사장님 연락이 오셔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잡아주셔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A라인을 세팅을 하는데 사실 많은 우여곡절은 있었죠.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되게 좋았던 부분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너무 이제 기하니까 명단이 없다 보니까 이 A라인이 너무 소중하죠. 사실 소중하다 보니까 밑으로 파고 파는 게 너무 그냥 그 자체가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전국구를 같이 후원 다니고 소통하고 또 이 뒤에 파 내려서 어떻게든 깊이 있게 만들려는 그게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더 튼튼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 이제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저 명단 없어서 못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장님 명단이 없어서 오히려 PM은 잘 되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명단이 없기 때문에 귀하게 느끼시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리는 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라인이 있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뎁스 상관없이 전국으로 후원하면서 막 빠져나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거기가 깊이 있게 내려가기만 바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이런 뭐 시야를 넓히고 스킬을 넓히고 어떤 리더로서 더 성장하는 그런 배우는 라인이었다는 거, 나를 성장시킨 라인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러면서 거기를 깊이 있게 파내려 가다 보니까 두 번째 라인 세팅하는 게 조금 더 수월했겠죠. 그 방법을 아니까 감각적으로 감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파내려가는지를. 그러니까 이거를 안 파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분을 통해서 나오고 쇼더 플랜처럼 파내려가야지만 깊이 있다는 걸 감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한번 A라인을 되게 힘들게 세팅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 라인 세워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세워지면서 이 그림이면 우리가 CL까지도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후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PM은 후원을 하셔야지 깊이 있게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기둥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 이분들도 내가 같이 한 사람들도 같이 다 사는 거기 때문에 깊이 있게 후원을 하는 거를 배우는 게 A라인. 그게 VP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가실 거예요,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금 왜 VP인데 나는 VP 같지가 않지라고 생각이 드시는 난 문의만 VP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파 내려가 보세요. 파 내려가 보신다면 VP에서 EVP로 가실 거예요. 그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래서 VP 9월에 달성했지만 그다음부터 그렇게 라인이 넥스트 라인 생기는 그런 레버리지를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VP를 달성을 하셔야 그 뒤에 대표직을 하셔야 그 뒤에 팀, 프레지던트 팀, 뭐 실버 프레지던트 팀 이런 팀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이 VP 대표직을 달성하시면 그 뒤에 레버리지는 사장님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VP 달성에 초집중해서 단기 목표에 초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중국 역사죠. 중국 역사, 삼국지, 총나라 유비 이야기죠. 간호와 장비 두 명만 데리고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예, 정말 이 열정적인 전심 전력을 다하는 두 명의 초기 멤버만 있다면 이렇게 나라도 만든다는데 PM에 당연히 저희가 사업 확장은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냥 두 명은 아니에요. 그냥 매니저 패스했다고 다가 아니라 그냥 뭐 매니저 패스만 하고 가만히 있는 두 명이 아니라 정말 나와 같은 마음으로 전심 전력, 시간을 온전히 전심 전력을 다 쓰고 나와 손발이 맞는 저도 그 당시에 진짜 이렇게 두 명 딱 간호장비처럼 이 두 명 딱 같이 두 명과 함께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VP를 가면서 후원을 하면서 아침에 눈 뜨면 슬랙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눈 뜬지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슬랙스를 입고 후원을 가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뭐 당연하게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오로지 이 후원과 PM에 집중을 했고 추석 때도 그냥 파트너들이 후원을 하면 숟가락 놓고 밥 먹다 나갈 정도로 그냥 그게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파트너 사장님들이 손 잡아준 것만으로 감사했고 내려가는 것도 신기했고 퍼져나가는 것도 신기했고 다 신기했거든요. 그게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막 전심전력으로 저도 도왔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귀신같이 아세요, 사장님들도. 그냥 돕는 건지 그냥 내 이익 때문에 돕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의 성공을 돕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을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내가 진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한다면은 무서운 속도로 전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무리로 진짜 전력을 다하는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전력을 다해야 저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전력을 다해야 전력을 다하는 사람을 만나고 리더가 돼야 리더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성장을 집중하면서 노력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PM이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업을 사장님들이 공짜 심리, 뭐 공짜 심리나 뭐 한방 이런 걸로 이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다시 잘못 오신 거기 때문에 다른 걸 알아보셔야 되는 건 맞거든요. 이거 솔직히 쉽진 않거든요. 쉽진 않지만 다른 네트워크보단 쉬워요. 다른 네트워크보단 쉽고 그리고 되는 일이잖아요. 빠르게 되는 일인 건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정말 집중하신다면 그 보상은 엄청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전력을 다하는 걸 떠나서 리더로 성장을 해야 리더가 오니까. 저는 예전에 그 성장에 조금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을 할 때 저는 예전에 그 건경희 그룹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사장님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 사라진 것처럼 내가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 거래요. 예. 그런 마음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 것처럼 성장하고 배워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듣는데 생각이 너무 깊어지고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겸손해지는 거예요. 원래 지적으로 우월하지는 않아서 지적 우월감은 없는데 근데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진짜 난 멀었구나. 난 멀었구나. 성장을 멈출 수가 없구나. 어떻게 언제 도서관이 되지?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성장에 진짜 게을릴 수가 없죠. 어떻게 게을러요? 예. 그래서 제가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인 것 같고요. 예, 사장님들도 진짜 이게 그런 마음으로 한번 내가 진짜 리더가 돼보자, 그룹 리더가 돼보자, PM에서 리더가 돼보자, 성공자가 돼보자라는 마음으로 성장에 집중하면서 파트너 사장님들을 후원한다면 VP는 진짜 저희 다 8월에 무조건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성공자가 되고 싶다고 먼저 그룹의 리더가 되고 싶다고 꿈을 꾸시고 생생하게 그리시고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쪼개면 윈터 리더십이에요. 윈터 리더십 트립부터 달성을 하신다면 앞으로 사장님들의 승승장구의 PM의 길이 열릴 거라고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공유 네, 중지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황대한 그룹장님한테는 항상 저희가 뭔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요청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황다현 그룹장님한테 딱 요거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제일 잘해 주실 거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요구하는 게 정확한 존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분인데 항상 정말 귀신같이 정말 이런 것들을 찰떡처럼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아마 VP 윈터 리더십 도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진짜 도전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처음 배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후원을 하고 어떻게 팀을 확장시키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팁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해주신 황당 그룹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줌 미팅을 마무리해 주실 우리 해강의 정신의 물줄기를 또 내려주실 김승준 그룹장님의 리더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다현 그룹장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지나온 날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막 되면서 또 많이 감사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들,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그 파트너들이 귀신같이 안다. 이거 뭐 내가 직급 가려고 막 이렇게 후원을 하는 건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 대목이 참 와 닿고요. 이 사람은 영물이라서 이게 내가 이걸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건지 아마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 그 결단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처음에 우리 권경희 그룹장님하고 PM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전업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많은 리더 사장님들이 다 전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하는 일을 다 내팽개치고 PM으로 전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김영인 그룹장님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투잡으로 사업을 하다가 결단의 때가 오니까 그때 미용실을 접었거든요. 그때 정말 제가 저도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가슴이 되게 아팠는데 우리 김영인 국장님 권리금 하나도 안 받고 그 좋은 매장 어, 넘기시고 그때 EVP 때였는데 그때 김영인 그룹장님이 전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오늘의 김영인 그룹장님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EVP를 마감하고 바로 이제 PT를 가는 그 시점에서 이제 결단 내리시고 전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모든 사업자들에게 투잡자들에게 결단의 때가 올 것이다. 결단의 때가 오면은 그때는 결단하시고 전업을 해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PM에서 300만 원만 벌면은 내가 PM에서 500만 원 벌면 내가 그때 전업할 거야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전업을 해야지 300만 원이 벌려지고 500만 원이 벌려지고 1000만 원이 벌려지는 것이 500만 원 벌고 내가 또 졸업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결단의 때라는 것은 언제냐? 결단의 때라는 것은 아까 황다현 사장님께서 강의 중에도 그 에너지 얘기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고 자신감 얘기 많이 하셨는데 결단의 때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이 이미 된 것 같은 마음에 확신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게 결단의 때예요. 그때 결단 내리고 전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의 핵심은 첫 번째 팔로우업이에요. 팔로우업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팔로우. 그러니까 올 때까지 초대하고 제품 드실 때까지 전달하고 그 팔로우업이다. 그게 첫 번째 팔로우 두 번째 팔로우, 세 번째도 팔로우업이에요. 이 사업의 핵심은 팔로우업이에요. 성공의 8단계에서 우리 사업의 성공의 8단계라는 게 있는데 꿈과 목표 설정, 결의 결단, 명단 작성, 그 다음에 준비된
준비된 사업 설명에 아, 준, 준비된 초대 올바른 사업 설명의 여섯 번째가 어, 그 팔로우업이에요. 후속 조치. 그 팔로우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로우업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신의 탓으로 돌릴 때 마음도 편해지고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그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걸작품으로 만들어 보자. 걸작품으로. 그 위대한 성취라는 것은 먼저 진정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쳐야 돼요.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거하고 똑같다. 여러분, 의사가 되려면 의학 공부를 해야 되고 의술을 배워야 되고 요리사가 되고 싶으면은 요리 공부를 해야 되고 요리를 막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사업이 좋은 이유는 지금 황다현 그룹장님께서 자기가 경험한 모든 노하우를 같이 나눴어요.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같이 내 노하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니까요. 그대로. 정말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그 사람이 얻은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우리도 똑같이 따라 하면은 우리도 그, 목, 우리가 원하는 그곳까지 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도 제가 늘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지위가 없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내 마음과 사랑하는 내 몸이 항상 같은 곳에 있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뭐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은 버스 타고 가다 보면은 벤츠, BMW, 뭐 포르쉐 좋은 차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왜 저렇게 많은 차 중에 나는 왜 차도 없지? 이런 생각하면서 나도 반드시 언젠가는 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그 아주 평범한 그러한 삶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정말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 자유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유라는 것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에 같이 나누는 게 저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PM을 통해서 만났으니까 그리고 이 PM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스폰서들이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자유로운 영역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우리 해강그룹 그룹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이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다시 한번 잡아주시는 김승준 그룹장님의 리더 메시지 잘 들어봤고요. 저희 이제 8월 첫째 주 줌 미팅인 만큼, 이번 한 달 동안의 이슈를 잠깐, 네, 짤막하게만 얘기를 드린다면, 저희가 가장 큰 이슈는 8월 24일 날 IMM 팩토리가 있어요. 아이맨 팩토리가 있고 기존에 동대문에서 했었던 것을 장소를 옮겨서 그 서울 강남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예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4일 날 아이맨 팩토리 지금부터 부지런히 초대하시고 미리 본인들도 시간을 빼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20일 날 저희가 인천 BA에서 해강그룹이 이제 회사의 방향성에 맞춰서 BA
한 달 동안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본사에서 BA라는 것을 해주잖아요. 그것 중에 한 곳에라도 저희가 집중을 해가지고 모여보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인천 BA에서 집결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8월 20일 날 인천 BA 하시고, 그리고 8월 13일 날 또 대전에서 BA를 하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에이펙 리더 미팅을 해요. PT 이상 에이펙 리더 미팅을 하기 때문에 그때 에이펙 리더 미팅에 가는 저희 해강그룹의 리더들은 다 대전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또 대전 BA에 초대를 하시거나 하면은 인사도 하실 수 있고 소개도 해주실 수 있고 하니까 너무 좋겠죠. 그런 것이 이제 좀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부산과 그리고 어디서 열리죠? 부산하고 제주하고 대전에서, 네, 대전에서 저희 그 해강 지사 1일차 원데이 세미나를 하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줌 미팅에는 PT 김정현 사장님이 PM 오피스를 얼마나 야무지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건데, 저희가 되게 생소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이 PM 오피스 배우고 넘어가셔야 돼요. 내가 제품만 먹을 거면 안 배우셔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면은 라인이 내려가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되고요. 포인트나 CA 이런 것들 다 체크를 처음에 해주셔야 되고, 내 거는 물론 당연히 내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해놓은 게 저희 PM 오피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보는지, 그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김정현 사장님이 준비해서 알려주실 테니 다음 주에도 꼭 들어오셔가지고 다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스폰서님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꼭 배우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음소거 해제하고